예, 사전,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간사님들이 좀 상의를 하셔서 위원장님하고 그 이호성 방통위원장을 여가부에 좀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현안을 좀 점검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려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서지영 검사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미투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말하지 못했던 피해 사실을 용기 내서 고백하려고 하면 그 피해자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고,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여론을 이끄는 언론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상당히 지금 보도 태도나 이런 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면 피해 사실보다는 피해 당시의 환경에 주목하고 여성이 술에 취해서 성폭행 당한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의 신원을 좀 과도하게 노출하고 또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같은데 굉장히 사진과 영상을 선택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남성의 손을 재현하는 것처럼 시청자에게 불필요한 성적인 상상을 낳는 보도도 많이 있고요. 또 사진과 영상에서뿐 아니라 가해자의 범행을 자세히 묘사하고 선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성가족부가 발행한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이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그리고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등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호성 방통위원장님을 불러 저희가 이 언론 부분을 과연 지금 제대로 계도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의견을 들으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간사님들께서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들께서 현안 질의에서도 관련한 부서의 그 장을 간사 간의 합의가 되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1차 질의는 7분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나면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미영입니다. 장관님, 지난달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6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그 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여러 부처가 같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처가 같이 갔다 오셨습니까? 네, 저 여가부를 포함한 8개 부처입니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을 포함한 8개 부처입니다. 네, 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여성헌법으로 불릴 만큼 협약 당사국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하셨을 때 시도 심의에서 최근 그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 관련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겪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의 기술이나 경제 진보와 견주어서도 여성의 권리가 낙후돼 있다, 이런 비판을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8개 부처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8개 부처가 같이 갔다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갔다 오신 다음에 이런 식의 그 시도의 지적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 회의를 8개 부처가 한 적이 있으십니까? 시도에 대한 대책 회의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시도에서 제기한 안건과 관련 유관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해가려고 합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여가부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그렇습니다. 부처들이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고 그 협조를 이끌어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 시도에서 우리 정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 대표단이 시도위원들의 질의에 준비한 답변만 읽거나 잘 이해 못했다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카다리 부의장이 그 시도가 일반 공고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관련법이 국제 기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법무부 관계자가
대한민국은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를 전면 폐지했다라고 답해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들었다고 하는데 당시 심의회에서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길래 이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까? 예, 그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는 사실은 강간죄 적용 기준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우리 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저희 법에 대해서는 개정 방안이나 앞으로 향후 대응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논의를 한 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했고, 이 대답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은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개정에 약속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그 정부 대표단 구성하고 사전 준비가 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니냐. 예를 들면은 왜 사무관급이 참여했느냐.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왜 사무관급이 참여했습니까? 다른 부처의 경우에 저희가 그 참가를 요청했지 뭐 어느 그 급이상에 참여를 요청하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기존에 지금 저희 문제점은 그간 기존의 국제회의에 참석이 사실상 사무관급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사전 준비 과정에서 오리엔테이션 참여했던 사람과 실제로 회의에 온 사람도 조금 변경이 됐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앞으로 새 정부라면 국제회의에 대응하는 자세나 그 어떤 대응하는 방법 같은 것도 조금 많이 개혁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부 부처 내에서 앞으로 좀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무관급이 주로 참여를 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예. 요번은 되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다른 부처들도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어차피 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투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그 관련 부처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여가부에만 밀어놓으면 안 되고요. 특히 그 시도에서 얘기한 대로 법무부에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차별적인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가부 장관께서 계속 독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똑같이 그게 지금 지적된 것이 뭐냐면은요, 8차 심의 이후에 이 시도에서는 최종 견해를 통해서 2006년과 2016년에 저희 그 제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한국 정부에 다시 한번 권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2006년, 2016년에 하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2006년에 국가인권위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그리고 법무부가 추진했지만 여러 사회의 이견 대립을 이유로 10년을 넘긴 채 연구 영역만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조차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5년에 남녀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에는 성차별 문제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그 차별행위 규제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그 유엔 시도 권고사항 중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법무부 소관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계속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데 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문화가 심각하고 이만큼 사회 문제가 제기된 이 시점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희 여성가족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처와 협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가부에서 그 성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십니까? 네, 남인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계시는 이 법안의 취지도 공감하고 저희도 같이 이 부분을 도와서 성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권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의사진행 의사진행 발언을 발언하십시오.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간사님들이 좀 상의를 하셔서 위원장님하고 그 이호성 방통위원장을 여가부에 좀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현안을 좀 점검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려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서지영 검사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미투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말하지 못했던 피해 사실을 용기 내서 고백하려고 하면 그 피해자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고,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여서 심의에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여러 부처가 같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처가 같이 갔다 오셨습니까? 네, 저 여가부를 포함한 8개 부처입니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을 포함한 8개 부처입니다. 네. 그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은 국제 여성 헌법으로 불릴 만큼 협약 당사국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하셨을 때 시도 심의에서 최근 그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 관련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겪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론을 이끄는 언론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상당히 지금 보도 태도나 이런 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면 피해 사실보다는 피해 당시의 환경에 주목하고 여성이 술에 취해서 성폭행 당한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의 신원을 좀 과도하게 노출하고 또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같은데 굉장히 사진과 영상을 선택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남성의 손을 재현하는 것처럼 시청자에게 불필요한 성적인 상상을 낳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들께서 현안 질의에서도 관련한 부서의 그 장을 간사 간의 합의가 되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한 대로 1차 질의는 7분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나면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명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미혁입니다. 장관님, 지난달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69차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 그 8차 국가보고도 많이 있고요. 또 사진과 영상에서뿐 아니라 가해자의 범행을 자세히 묘사하고 선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성가족부가 발행한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이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그리고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등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호성 방통위원장님을 불러 저희가 이 언론 부분을 과연 지금 제대로 계도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의견을 들으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간사님들께서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